안녕하세요. 평택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 딸의 아빠,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제 세교지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평택 지제 세교지구는 지제역 앞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조합원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제 세교지구는 장작 한 11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돼서 이제 막 삽을 뜨기 시작한 사업인데요. 지제 세교지구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포스코 더샵 아파트입니다. 이 더샵 아파트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을 내서 설명드릴 거고, 그 옆에 있는 영신지구라든가 모산 영신지구, 동삭지구에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제 세교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제 세교지구를 보시면 지제역 앞에 바로 위치해 있고, 그 옆이 바로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 동삭지구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제역에서 지제 세교지구 요번에 분양하는 더샵 아파트까지는 약 500m, 영신 7스테이트카는 약 1km, 그리고 모산 더샵까지는 한 1.7에서 2km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먼저 모산 영신지구나 동삭지구부터 보면 포스코 더샵에서 3블럭, 그리고 2블럭, 1블럭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고, 그 중에 3블럭이 먼저 입주를 합니다. 9월에. 2019년도 9월, 올해 9월, 다음 달이죠. 9월에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8월 정도에 입주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영신지구인데, 영신지구가 지제역에서 조금 더 가깝죠. 그리고 원래 여기가 전부 다 더샵이 할 수도 있었거든요. 전부 여기가 더샵의 완전 그 메카가 될 수 있었는데, 영신지구만 힐스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1,500세대 정도 되고, 내년 9월이나 10월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연말이나. 지어지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뭐 눈이 많이 오는 날, 이런 날에 이제 공사가 안 되니까 그런 기간들은 이제 아마 좀 큰 공사는 진행이 안 될 거고, 뭐 쉬엄쉬엄 가다 보면은 예정돼 있던 날보다는 빨라지거나 길어지거나 뭐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정확히 그 날짜에 완공이 되는 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실 게 이제 지제 세교지구입니다. 지제 세교지구는 여기에도 이미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도가 나와 있고, 평택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가셔도 나와요. 평택시청에 가시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평택시청 홈페이지고요. 네,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제 세교지구를 검색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뜨거든요. 네, 지금 뭐 메뉴 검색, 웹사이트, 게시물 등등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거를 검색해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류가 납니다. 사이트 연결이 안 돼요. 네, 어떤 자료를 클릭을 하든 오류가 나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이건 평택시청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려면 평택시청에서 여기 분야별 정보에서 주택, 도시주택건설 들어가시면 여기 도시개발 민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도시개발 민간 클릭하시면 도시개발 지구별 선택 해가지고 여기 지제 세교지구 이동 하시면 이제 지제 세교지구 사업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추진 현황은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정도 됐죠. 올해가 19년도니까. 10년도, 13년도, 18년도 해가지고 쭉 추진이 됐고, 거기에 주거용지를 몇 프로로 하겠다, 뭐 기반시설을 몇 프로로 하겠다, 상업용지를 몇 프로로 하겠다라는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기반시설 공사 준비 중 이렇게 떠 있죠. 네, 다른 내용은 더 없고요. 이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다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먼저 보실 거는 지도입니다. 아까 그 보셨던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그 지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된 것들은 다 나오고, 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제역 앞에 아무래도 이제 필지별로 어떻게 돼 있다라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한 지도가 좀 나오고요. 지제 세교지구 카페가 있어요.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클릭해서 볼 게 없고,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조감도인데, 지금 조감도에 보시면 아까 그 이마트 자리가 여기고,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이마트 자리고, 여기가 포스코 더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첫 번째 아파트가 될 거고, 초등학교, 두 번째 아파트, 공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포스코 더샵이 들어갈 거거든요. 완전 포스코 더샵이 여기를 다 먹은 거죠. 여기 모든 기반 시설이라든가
거의 다 그 포스코 더샵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건물이 랜드마크식으로 건물이 들어갈 거고, 이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건물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한 30층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1층부터 그 30층까지 호텔로 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이제 발표가 나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제 세교지구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포스코 더샵 아파트인데, 제가 포스코 더샵 시행사랑 통화했던 바로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게 없어요. 일단 올 4월에 분양을 한다라는 첫 번째 계획이 나왔었는데 연기, 7월에 한다 두 번째 계획이 나왔는데 연기, 8월에 한다 세 번째 계획이 나왔는데 역시나 연기. 오늘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올해 안에는 한다. 올해 안에는 분양을 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냐? 대답을 안 해줘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인맥을 동원해서 분양가가 대략 얼마에 나올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평당 1,300에서 1,400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세대수는 포스코 더샵 쪽에서도 얘기하기를 1999세대, 2000세대에서 한 세대 부족한 1999세대가 예정입니다. 평형대는 24평부터 34평 위주로 거의 다 구성이 될 거고요. 큰 평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이나 민간들이 하는 거에 큰 평수가 잘 안 들어가는 거는, 큰 평수가 평수에 비해서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아파트를 많이 쪼개가지고 팔아야 아무래도 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적고, 그 사업할 때도 박리담회는 아니지만 여러 개를 팔아야 이제 수익이 나오니까, 큰 평수 막 40평, 60평, 그 이상 되는 평수들은 잘 안 만들고 작은 평수들 위주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가 이제 지금 보시면 이마트거든요. 이마트는 이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는 이 위치에 그대로 있고, 듣기로는 증축한다. 이거를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그냥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여기가 이제 휴스테이트네요. 이게 최근 지도인 것 같은데, 휴스테이트가 지금은 많이 지어져 있어요. 지금은 기초공사가 끝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더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거의 다 지어가지고 3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써 있다시피 9월, 그리고 1블럭과 2블럭이 입주 시기가 12월과 8월이었는데 이게 같은 달로 바뀔 것 같습니다. 8월이나 9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기를 당겨가지고 좀 짓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달에 입주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도 따로 한번 다루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지제 세교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이니까, 지제 세교지구를 말씀드리면 이 지제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제역이 있기 때문에 지제 세교지구가 있는 거거든요. 지제역에는 지금은 SRT가 운영 중이고,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다른 열차들, 그냥 무궁화나 이런 열차들 있죠. 그런 열차들인데, 중요한 거는 지하철 1호선과 SRT가 운영 중이라는 거, 그리고 추후에 KTX와 GTX가 연결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평택역보다도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 역이 되는 거죠. 고속전철이 3개나 쓰니까요. GTX나 KTX나 SRT나 이게 다 고속전철이거든요. 이 고속전철 3개가 여기에 쓴다는 것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 있죠. 지도를 보시면 요 부분이 바로 그 복합 환승센터예요. 지제역 바로 앞에가 왼쪽 오른쪽 해서 약 한 200m 가까이 되는 이 폭에 터미널 같은 환승센터가 생기거든요. 여기에는 M버스, BRT, 그리고 평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등이 다 일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의 중심이 되는 거죠. 지제역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영신지구나 모산지구에 비해서 이 준주거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 그리고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그 허가 업종도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지제 세교지구는. 그래서 지금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를 본다면 이 지제 세교지구가 어느 정도 뜨려면 고속전철 주변을 한번 봐야겠죠.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고속지천철 주변은 이걸 따라가다 보면 화성시 동탄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에 이제 동탄역이 있는데, 동탄역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우포한이라는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여기 세 군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죠. 이거는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실거래가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네, 검색해 볼게요. 네, 여기가 지금 동탄역 주변인데, 여기 우남, 포스코, 한화 해서 우포한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더샵부터 한번 볼까요? 더샵. 2019년도 현재 84제곱미터가 8억 3,500만 원이에요. 이 아파트도 2015년도에는 미분양이었고, 그때 84제곱미터가 4억 8천, 9천 정도 했네요. 네, 6층이 8층, 6층, 8층 이런 데가. 이 아파트가 현재는 4년 만에 84제곱미터가 8억 3천.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된 거죠. 네, 거래가 거의 안 됐네요. 네, 파는 사람이 없이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나머지 여기 우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2015년도에 73이 4억 중반대, 59가 3억 후반대, 4억 가까이 됐던 게 4년 후에는 59가 6억대, 그리고 73이 6억 3천대, 이런 식으로 2억 이상 다 올랐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동탄이 서울과 더 가깝지만, 입지적으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동탄역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지제역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비슷하고, 더군다나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좀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면, 삼성전자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동탄역과 같은 역의 기능을 하고, 뭔가 평택시가 3기 신도시로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19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만 약 2만 세대입니다. 이런 공급 과잉 상태에서 올해 분양을 한다면 이게 성공을 할지 어떨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동탄 2015년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었던 시장이에요. 하지만 4년 후에 많이 좋아졌고, 그때 미분양이었던 물건을 잡으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웃고 계시죠.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미분양이 나던 완판이 되던 뭐가 됐던 간에 기회만 될 수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잡아놓는 게 좋은 지역인 거죠. 지제역 주변은 장기적으로 잡아놓으면 돈이 될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해서 여기가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피가 안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앞을 조금 더 내다보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는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가장 먼저 오를 거고, 오르는 시점에 봐가지고는 좀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도 될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제역, 평택역에는 총 5개의 역이 있는데, 평택역, 지제역, 서정리역, 송탄, 그리고 진이역, 이렇게 5가지 1호선 전철이 쓰거든요. 이 역 주변은 어디를 투자하셔도 장기적으로는 역 개발 주변이 될 겁니다. 역 주변 개발이. 더군다나 지금 평택역에서, 그리고 지제역에서 뻗어나오는 역 중에 하나가 이 창내역이에요. 혹시 이 창내역 들어보셨나요? 창내역이 하나 있고, 이게 처음에는 화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K6 미군 부대로 장갑차라든가 탱크, 군수물자를 실어 날리기 위해서 이제 개통이 됐던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화물역에서 여객 화물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역으로. 그리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안중역이랑 연결되는데, 안중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 여기도 화물역에서 여객 화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중이 역이 생기는 거죠. 안중역이라는 게 화물역이 아니라 안중이 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택항 주변을 한번 볼까요? 평택항에서 반경 한 7km? 네, 7km 정도 보겠습니다. 안중까지 해서 안중역까지 봐야 되니까 한 8km 정도 안에를 볼게요. 이 안에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냐면, 8.4km 안에 보면
이 평택항을 인천항이나 부산항만큼 키운다고 했거든요. 그럼 평택항을 인천항이나 부산항만큼 키우기 위해서 바다도 메워가지고 지금 항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산업단지 주변에 지금 다 논이죠. 길은 있고 논이 있고 뭐 얕은 산이 있고 전부 다 논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화양지구라는 도시개발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벼 있고 안중역이 이제 이쪽에 생기는데 그 주변도 지금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다 논, 거의 다 논이에요. 근데 그 위에 인천항만큼 키운다고 했잖아요. 인천항을 한번 가볼까요? 네, 인천항 중앙에서 약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땡기면 땡길수록 보이는 게 뭐죠? 아파트랑 주택, 뭐 이런 것들이죠. 인구 밀집도가 완전히 틀리죠. 지금 평택과. 네, 여기는 그 7km 안에가 전부 다 주택이에요. 네, 산업단지 주변이 전부 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지적으로 평택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서울과 접근성도 용이하고 평택은 아무래도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평택항을 키운다고 했던 것은 평택항이 최소한 발전한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항에서 일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수출을 내보내야 되는 수출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거나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평택시 인구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평택시 인구를 한번 해보면 지금 50만 4천입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인구가 계속해서 약 10,00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4만 2천, 4만 3천, 4만 4천 이런 식으로 6천, 7천, 8천 그래서 지금 50만 4천 명이 된 거죠. 올 연말쯤 되면 51만 정도가 될 거고 내년에는 52만이 될지 몇 만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도시가 형성되면서 어느 순간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1기와 2기 공장이 가동 중인데 삼성 보시면 지금 1기랑 지금 2기가 올 3월에 완공돼 가지고 가동을 할 건데 실제로 삼성 협력업체들 있죠. 협력업체들이 내려오고 하는 거는 3기 공장 무렵이거든요. 그쯤 되면 협력업체에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삼성에서 일하시는 정규 직원분들보다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평택의 교육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기존에 살던 데랑 안 맞으시니까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오셔가지고 일만 하고 주말에는 다들 떠나세요. 원룸이나 이런 데서 그 기숙사식으로 그냥 잠만 주무시고 주말에는 다 이제 본가로 가시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이제 가족들이 내려오고 어느 정도 평택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평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 계속 말씀드리는 게 1만 명이 내려온다. 아버지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간에 1만 명이면 그에 딸린 식구는 플러스 1 또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만 명 플러스 3만 해도 약 3만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거는 삼성만 번 거고 그 외에 업체들 있죠. 삼성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무궁무진하고 많은 업체들도 각자 뭐 1,000명, 몇천 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이 그 삼성전자 주변으로 땅만 있으면 공장이나 뭐 이런 걸 지어가지고 삼성에 이제 납품해야 되는 업체들도 3기 공장 무렵에는 다 내려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브레인시티도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가 늘어나면서 일할 자리가 많아지는 평택 그리고 평택의 웬만한 지역이 지금 다 개발이거든요. 브레인시티, 고덕삼, 고덕 그 옆에 뭐 이런 지구들 안중 위에 LG, 진이 이런 식으로 평택이 사통팔달로 기업들이 장사를 해서 수출 내보내기가 좋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택은 앞으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고 평택시의 중심이 되는 고덕국제신도시도 물론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다룰 거고 브레인시티에 대해서도 따로 안중역에 대해서 그리고 안중에 대해서도 따로따로 다룰 건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 지제 세교지구가 그런 평택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제역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50만인데 앞으로 이게 100만
그리고 그 이상이 된다 했을 때는 이 지제역으로 집중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 주변, 지제역 주변은 당연히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 역 주변들 대부분 역세권은 가격 변동이 크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부동산이 호황기일 때는 올라가고, 그리고 부동산이 불황기 때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지역이 역세권이고, 이 역세권에서 멀어지고 특출난 지역이 아닌데 떨어져 있는 지역들, 평택에서는 지금 어디 예를 들기가 좀 뭐한데, 떨어져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부동산 호황기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아주 팍 떨어져요. 예, 아파트들이. 근데 이런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를 합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오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은 제가 봤을 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너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부동산은 여건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지만 이 상황이 안 좋은 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계속 규제를 한다, 대출 규제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언젠간 풀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언젠간 풀어줄 겁니다. 통 묶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지제 세교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제 세교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저 지제 세교지구의 포스코 더샵이 언제 분양을 할지는 제가 그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유튜브에 짧게라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